자, 사진 이미지를 페이지에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새로운 페이지란을 만들겠습니다. 가로폭은 204, 세로 높이 291 하시고 도련은 3mm로 잡아서 여백 및 단에서 20mm 둔 상태에서 그냥 확인 눌러 주시고요. 자, 주변 것은 일단 창을 정리 좀 할게요. 필요 없는 창들은 이렇게 좀 닫겠습니다. 헷갈리니까 보면. 자, 페이지 내에서 사진 이미지를 배경으로 한번 깔아 보려고 합니다. 배경으로 사진 전체를 한번 깔아 보려고 해요. 자, 그렇게 하시려면 프레임을 하나 짜셔야 돼요. 프레임이라고 해서 왼쪽에 도구 상자에 보시면 프레임 도구가 있습니다. 도형과 프레임 도구 두 가지가 있는데, 프레임 도구는 이미지를 넣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프레임 도구에는 사각형 프레임과 원형과 다각형이 있는데, 사각형 프레임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모서리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자, 페이지의 모서리에서부터 시작하시면 안 돼요. 배경 이미지를 깔자 했잖아요, 금방. 배경 이미지는요, 빨간 선 도련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페이지를 요 흰색 종이 크기만큼 재단을 하게 되는데, 칼로 재단하실 때 빗나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유분을 준다 했잖아요, 그죠? 그게 도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하실 때는 조금 더 크게 3mm 정도 더 크게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사진 이미지를 넣으실 때도 배경 이미지를 넣으실 때는 이와 같이 도련 크기대로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에다가 프레임에다가 사진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는데, 가져오는 방법은 간단해요. 탐색기에서 그냥 끌어다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탐색기에서 그냥 드래그해서 갖다가 넣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끌고 오시기만 하면 상자 안에 들어가지고요. 이미지가 너무 크잖아요. 맞춰야 되겠다 하시면은,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시게 되면 프레임이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맞춤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있나요? 맞춤 메뉴에서 옆에 보시면 비율에 맞게가 중요합니다. 가로와 세로 비율이 동일하게 맞춰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같은 비율로, 세로가 길면 긴 대로, 가로가 짧으면 짧은 대로 같은 비율로 크기를 조절을 하는데, 비율에 맞게끔 프레임에 채워주라 합니다. 프레임 채우기 눌러볼까요?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꽉 차게 들어오면서도 같은 비율로 만들어졌죠. 자, 이 부분에 그림 크기를 나는 보고 싶은데요 하시면은 선택 도구로 잡으셔가지고 이 그림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빨간 선 보이시나요? 빨간 선이 그림 크기예요. 그래서 짧은 쪽, 프레임보다 짧은 쪽에 대해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맞춰가지고 그림을 만들었죠. 크기를 더 크게 잡아야 되겠다 하시면 이 빨간 선 테두리에 있는 조절점을 잡으셔가지고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확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난 좀 더 크게 가야지 하시게 되면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의 크기 위치를 맞춰 주실 수 있어요. 위치를 나는 이동하고 싶은데요 하시면은, 물론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만 이동하셔도 되지만, 그냥 마우스를 그림 위에 올리시면 가운데 동그라미 하나 생기나요? 이 동그라미를 손으로 잡으셔가지고 위치를 이렇게 바로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로 바로 이동을 해서 잡아 주실 수도 있어요. 인쇄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해상도가 좀 높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미지가 최고가 보통 600 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화장품 가게에 나오는 카탈로그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은
피부가 모공까지 깨끗하게 보여지면서 솜털 막 보여지잖아요. 그런 거는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요. 한 600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책자에 나오는 흰색 매끈한 디자인 책자에 나오는 그런 해상도는 다 300이 돼요. 30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텍스트만 나오는 경우는 150, 200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이미지는 대부분 컬러 이미지다 하시게 되면 300 dpi 정도는 나오셔야지만 깨끗하게 나와집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보실 때 이미지가 아무래도 흐릿한데요, 해상도가 좀 떨어져 보이는데요 하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 보시면 화면 표시 성능이라고 있나요? 화면 표시 성능에서 보시면은 일반 표시 되어 있죠. 일반 표시는 해상도가 낮춰 가지고 보여주는 상태예요. 간단 표시 찍어 보시면 아예 표시가 안 돼요. 맞죠? 표시가 안 되게 돼 있고, 일반 표시는 해상도가 떨어뜨려서 보여주는 형태. 그리고 화면 표시 성능에서 고품질 표시는 이미지 그대로, 이미지 해상도 그대로 보여주는 상태예요. 근데 왜 이런 게 있느냐 하면, 이미지 해상도를 그대로 고품질로 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사진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물에 대해서는 이 편집 속도가 느려져요. 페이지 이동을 하는데 천천히 뭐 세워라 내워라 이동할 때도 있고 그래요. 컴퓨터 성능에 많이 좌우하긴 하지만, 그래서 해상도를 떨어뜨려서 이런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하는 정도만 보여지게 하고, 실제 출력할 때는 고품질로 인쇄가 돼요. 자동으로 고품질로 바뀌어서 인쇄가 됩니다. 따로 손댈 건 없고, 편집 시에 사진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들어갔는지만 확인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리 같은 거를 보시면 가장자리가 들쑥날쑥하게 톱니바퀴 만들어져 있죠. 걱정하실 게 없는 게, 내가 확인을 하시려면 고품질 표시로 딱 누셔가지고 얘들이 깨끗한지 안 한지 이렇게만 확인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사진을 받을 때 1920 사이즈로 받았는데, 그보다 높은 3000이나 4000 사이즈로 받으시게 되면 이 부분이 더 깨끗하게 나와져요. 더 깨끗하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고품질로 봅시다. 우리는 뭐 몇 장 할 거 아니기 때문에 눈이라도 좀 시원해야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에다가 글씨도 쓰실 수 있죠. 위에다가 뭐 텍스트 도구로 글상자를 하나 만드셔 가지고 제목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제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벌새의 하루 뭐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글씨 크기는 크게 잡아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글씨 색상도 위에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바꿔 주실 수 있고, 글꼴도 원하시는 글꼴로 선택해서 이렇게 지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글꼴에 따라서 글자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먼저 글꼴부터 선택하시고 글자 크기를 지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고, 밑에다가 그림자를 줘야 되겠다 하시면 그림자 효과도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쇄할 때는 그림자 잘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를 넣어서 인쇄를 하게 되면 되게 지저분하게 나와요. 지저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깨끗하게 나오게 하려면 그냥 이렇게 그림자 없이, 효과 없이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어떤 출판사인지 밑에 출판사 이름도 하나 적어 주시면 예쁘겠죠? 대부분 레이아웃 작업하실 때는 사진에서 일정한 부분에 글씨를 쓸 여유 공간이 있어야 돼요. 사진에서 무조건 새를 가운데 놓겠다 그러면서 글씨를 쓸 여유 공간이 없고, 글씨를 쓰게 되면 다른 이 주요 인물 새에 걸쳐지거나 위에 덮여지거나 이런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사진을 찍으시거나 사진을 선택해서
크기 조절을 하시거나 하실 때 항상 텍스트가 들어갈 자리에 여유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 페이지 추가해 볼게요. 페이지를 추가하시고, 자, 배경 그림 넣을 때는 이렇게 했고, 그러면 내용 안에 들어가는 그림은 어떻게 하나 봅시다. 내용 안쪽에 글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옆에 사이드에 사진이 한 장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실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 안쪽에 들어가는 사이즈는 여백 안쪽에서 프레임을 그려줍니다. 여백 안쪽에 프레임을 그려주시고 그 프레임에 사진 이미지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맞춤을 통해 가지고 비율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비율에 맞게 선택해 가지고 내가 사진을 좀 더 크게 가져가거나 하실 때는 선택 도구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사진 이미지를 내가 더 크게 가져가야 된다 하시면은 이렇게 원하시는 위치 크기 지정하셔가지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사진 이미지에 더블 클릭해서 사진 이미지를 이렇게 테두리 선택되어 있을 때 마우스로 사진 이미지를 꾹 눌러 보시면 전체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집니다. 나와졌을 때 내가 보이고 싶은 부분을 드래그 하셔가지고 사진 프레임 안에다가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프레임 영역에서만 이미지가 보여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프레임을 크게 키워야지 보여지는 영역도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 프레임을 이렇게 크게 키워야 보여지는 영역도 같이 커집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키울 수는 없는 일이죠. 지면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글자예요. 텍스트가 먼저 들어가고 텍스트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넣는 거지, 사진이 먼저 들어가고 밑에 텍스트가 들어가는 것은 뭐 사진 도록이나 이런 데 대해서 들어가는 거지. 대부분 책들은 그 텍스트가 먼저 이렇게 주요하게 들어간 다음에 그 텍스트를 알기 쉽도록 보조 역할로 사진을 넣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진을 무작정 크게 넣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텍스트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레이아웃도 사진 크기가 하나 정해졌으면 밑에도 똑같이 하나 더 복제하겠다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옮기셔가지고 사진 이미지를 다른 거를 또 집어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진 이미지를 넣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하나 레이아웃을 설정하신 다음에 사진 이미지를 교체해 주시는 것은 그 레이아웃 크기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다시 보시면 독수리를 제가 넣었는데 독수리 넣었을 때 사진 크기를 한 뭐 프레임보다 약간 크게 잡았죠. 그죠? 약간 크게 잡았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사진 이미지도 보시면 제가 다른 사진으로 덮어 씌웠는데 덮어 씌웠던 사진도 보시면은 프레임보다 약간 더 크게 들어갔죠.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져요. 그리고 사진이 기본적으로 가운데 이렇게 딱 맞춰지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한쪽 귀퉁이에 처음에 독수리 넣었던 사이즈랑 위치가 비슷하게 들어가지는 걸 보시면은 하나를 만들어 놓고 복제해서 쓰시면은 오히려 사진 줄이기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크기대로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사진 내용에 사진을 넣겠다 하시면은 프레임을 하나 짜시고 프레임에다가 사진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배경 이미지를 넣겠다 하시게 되면 배경 이미지는 돌연 크기 사이즈의 프레임 사이즈가 돌연 영역 안에 크기만큼 지정하시고, 돌연 바깥쪽 용지의 바깥쪽 돌연 크기만큼 영역을 지정하시고 이미지를 넣어 주셔야 되고, 내용을 넣으시겠다 하게 되면 내용 페이지를 넣으실 때는 지금처럼 여백 안쪽 페이지 영역에 맞추셔 가지고 넣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또 한 개의 페이지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넣겠다 생각해 봅시다. 카탈로그나 이런 거를 리스트를 만들 때 여러 개의 사진을 넣어 주실 수가 있는데 한번 보죠. 자, 여기에다가
사진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 한 장을 프레임을 하나 짜주시고 밑에다가는 글상자를 하나 그려볼까요? 같은 폭으로 글상자를 하나 그려보시죠. 글상자 내에서는 가운데 정렬하셔가지고 사진 이름이라고 이름을 하나 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프레임을 하나 짜셨고 그 다음에 사진 이름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서식을 다 결정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을 다 지정하셔 가지고 여기서도 고딕체로 가볼까요? 고딕 뭐 경고딕 가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사진 이름이라고 서식도 다 주시고 그 다음에 프레임 크기도 다 정해 주신 다음에 정하셨나요? 선택 도구로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시고 좀 전에 우리 했던 편집에 가봅니다. 편집에 단계 및 반복이라고 있었죠. 단계 및 반복을 선택하셔서 잘 보세요. 행은 3줄, 단도 3개, 세로 간격 조절하시고 자, 세로 간격을 조절하시고요. 행도 3개, 단도 3개 넣으셔가지고 세로 간격 조절하시고 가로 간격도 조절하세요. 가로 간격도 쭉 늘리시게 되면 3개가 빠져나올 거죠. 이렇게 빠져나오도록 조절하시고 해서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나 상자가 좀 큰데 그러면은 줄이시면 돼요. 줄이셔가지고 같이 보세요. 전체 선택이 되어가지고 전체 선택하시고 크기를 줄이시면 돼요. 3개만 간격 맞추셔가지고 만들어 놓으시고 바깥으로 삐져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체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줄이시면 돼요. 그럼 같은 크기로 줄어요. 늘리실 때도 마찬가지 같이 늘려주시면 되고 되겠습니까? 한 개씩 낮게 그럼 이걸 다시 줄여가 단계 및 반복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만들어 놓으시고 간격이나 이런 것들 충분하게 주신 다음에 전체 선택해서 우리 그 문장 틀 안에다가 여백선 안쪽에다가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0장의 사진을 여러분 받으셨죠? 다운받았죠? 그죠? 다운받은 10장의 사진을 각각 넣어 볼까요? 각각 넣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개씩 드래그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이렇게 봅니다. 이 이미지들에 대해 가지고 자, 10장의 사진에 들어갈 이미지들에 대해서 몽땅 선택하시고 한꺼번에 드래그해서 집어넣어 줍니다. 한꺼번에 넣어 주시게 되면 마우스 포인트 옆에 이미지가 뜨죠. 이 이미지를 보시고 내가 넣고 싶은 자리에다가 클릭하는 거예요. 넣고 싶은 자리에다가 클릭하세요. 이미지를 보시고 넣고 싶은 프레임에다가 클릭을 하세요. 이렇게 클릭하시고 마지막에 한 장 남았네요. ESC 누르시면 돼요. 이거 필요 없다 하시면 중간이라도 ESC 누르시면은 취소가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전체 선택을 하시고 이 사진 이미지 들어간 자리에 대해 가지고 Shift 키 눌러서 사진 이미지 들어간 프레임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맞춤 하시면 되죠. 비율에 맞게 맞추기. 그러면 한꺼번에 다 맞춰지죠. 혹시나 맞춤 해가지고 난 사진 위치를 조금 바꿔봐야 되겠는데 하시면은 사진 위치 위에서 아까 동그라미 있었죠. 동그라미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조절하셔가지고 위치를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진 이미지 여러 장을 한꺼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일단은 배경 이미지에 사진 넣는 방법과 본문 내용에서 사진 넣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 장의 사진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